결혼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고 사람을 만나지 마라. 안녕하세요. 차이언 박사의 심리TV 차이언입니다. 결혼을 생각 중이라면 반드시 이것만은 고려해라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이런 고민 상담을 합니다. 저 벌써 30대 중반이에요. 결혼해야 되는데 4년째 연애를 못하고 있어요. 30대가 들어서면서 결혼에 대해서 조급함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결혼 안 하냐고 이야기도 너무 많이 물어보는 게 일상인 나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다 보니까 결혼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압박감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절대 머릿속에 결혼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고 사람을 만나지 마라. 결혼을 머릿속에 넣고 연애를 시작하려고 생각을 하면 연애도 어렵고요. 연애를 안 했는데 결혼하겠습니까? 이 따지는 게 많을수록 연애도 못하고요. 결혼은 더더욱 못하게 돼 있어요. 결혼이라는 게 조건만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돈이 많다고 얼굴이 예쁘다고 연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마음이 일단 통해야지 그 사람하고 결혼도 생각하고 연애도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멀리 훗날에도 같이 살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조건만 맞춰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리 외형적 조건이 맞아도 상대방하고 무려 40년간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게 결혼이다. 선을 봐도요, 조건만 맞추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결혼정보회사는 하는 일이 뭐냐면 돈 받고 비슷한 조건의 사람들 매칭을 시켜주는 일이고요. 선을 보고 난 후에도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해도 되겠다 싶으면 결혼을 했지, 연애 없이 결혼을 하는 경우는 쌍팔년도 시절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죠. 결국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먼저 연애를 시작을 해야지, 그리고 연애를 하다 보면 이 사람하고 평생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게 진짜 결혼이에요. 그렇다면 결혼을 생각을 할 때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 결혼을 하신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결혼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은 이게 맞지 않으면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 그게 뭐냐? 속궁합입니다. 결혼을 했다가 다시 돌아온 돌싱들은 거의 대부분 속궁합이 맞지 않으면 연애도 할 생각이 없고 재혼도 할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장 본능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인간의 역할이 바로 종족 보존입니다. 종족을 보존을 하려면 당연히 성생활은 기본이고, 당연히 속궁합이 맞지 않는다면 40년간 정말 플라토닉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남성과 여성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성생활이고, 그 성생활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이 인생의 반이 되기 때문에 절대 속궁합이 맞지 않는 커플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이 남자 너무 사랑하는데 속궁합만 포기하면 정말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속궁합만 포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그냥 결혼하지 마세요. 그냥 속궁합 맞는 남자 그냥 만나고, 속궁합 맞는 여자 그냥 만나서 그냥 결혼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그 연애만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결혼의 전제 조건 중에서 다른 것들이 다 맞아서 결혼을 결심한다면 속궁합을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혼 사유의 제1번이 속궁합이거든요. 사실 이혼 부부들의 공식적인 이혼 사유는 경제력이나 기타 등등이지만, 비공식적인 이혼 사유가 속궁합이라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요즘 연애하면 어차피 다 속궁합을 맞추기 때문에 이미 결혼 전에 알게 되죠. 속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남자는 3번 하길 원하는데 여자는 한 번밖에 못 하겠다. 그럼 체력적으로 아니면 욕구 자체가 안 맞는 거고요. 이런 것들도 성적인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충족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서로 충족을 했다면 다른 데로 눈이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충족하지 못했다면 꼭 다른 데에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속궁합이 맞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참 헤어지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는요, 유머 코드와 성향을 말합니다.
코드가 맞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서로 대화를 하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대화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코드가 맞고 또 유머 코드가 맞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대화할 때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대화를 할 때 유머 코드라고 하는 게 유머러스한 거하고 또 다른 부분이에요. 왜냐면 유머 코드라고 하는 게 내가 이 아무것도 아닌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빵빵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유머 코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머 코드가 맞는 사람을 만나면 좋죠. 사실은 성향이 맞으면 유머 코드가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슷한 것에 관심이 많고 서로 비슷한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머 코드가 비슷하다고 해서 일상생활이나 습관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직업도 생활도 인간관계 방식도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연애를 해보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자, 세 번째예요. 경제력입니다. 절대 우리가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게 경제력인데, 결혼은 현실입니다. 경제력은 결혼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렇다고 해서 돈만 보고 결혼을 하라는 의미도 아니고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적어도 긴 세월, 같이 사는 세월이 40년에서 50년 정도 같이 살게 될 텐데, 그 긴 시간 동안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동력이 바로 경제력이거든요. 이 40년간 남자 혼자 벌어서 먹고 살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에요. 여자가 아이를 낳고 기를 때는 남자가 가정을 책임지기도 하고, 또 남자가 실직을 하거나 남자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또 여자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트너십으로 부부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유지가 되려면 남자든 여자든 기본적으로 경제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경제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건 그냥 함께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받쳐주고 땡겨주고 이런 의미에서의 경제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집에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엄청나게 막 부유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 수준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추고 있다면 충분히 결혼을 고려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